칼럼 이상 기류 흐르는 정치판. 나라 흔들릴까 국민은 불안하다. 수상쩍다. 이상한 흐름이다. 상식적이지 않다. 요즘 정치판 풍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를 최근 잇따라 만났다. 가장 먼저 한동훈 대표를 면담했다. 21일 낮이었다. 같은 날 밤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만찬을 했다. 23일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마주 앉았다. 여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홀대에 야당과 정치 복원에 나섰다. 여야 대표 회동도 머지않아 이뤄질 전망이다. 하나같이 낯선 장면들이다. 윤 대통령의 한 대표 면담은 어렵게 성사됐다. 한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독대는 아니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면서다.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 한 가닥 기대는 있었다. 당정 순회가 만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정 관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갈등 봉합책이라도 나올 줄 알았다. 만남 시간도 짧지 않았다. 무려 80여 분 동안이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면담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어느 쪽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다. 대통령실이나 당이나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한 대표는 예고했던 직접 브리핑마저 하지 않았다. 곧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당정 책임자들이 만나서 긴 시간만 낭비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국민들의 눈에는 염치 없는 모습으로 비친다. 전해지는 얘기론 두 사람이 대놓고 싸운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정말 그랬는지는 의문이다. 공개된 한 장 사진 속 모습은 그런 분위기와 사뭇 달라 보인다. 대통령실이 면담 후 언론에 배포한 사진이다. 무척 엄숙해 보인다. 진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다.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다. 가벼운 회식이 아니었다. 공식 회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반말투로 한 대표는 경어체를 썼다는 얘기도 나왔다. 검사가 변호사와 함께 나온 피의자를 조사하는 모습이라는 촌평이 인터넷에 떠돌 만한 분위기였던 모양이다. 달리 보면 어느 조직의 두령이 부하를 혼내는 듯한 장면으로 착각할 법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고 당에서는 설명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한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과 특별감찰관 진행의 필요성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필요성을 말씀드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방안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명태균 씨 관련 의혹 해소 등을 가리킨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면담 전부터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충분히 했다는 뜻이다. 달리 보면 윤 대통령이 흘려들었다는 얘기로 들린다. 속담을 빌면 쇠귀의 경을 읽은 셈이다. 인터넷에서는 대통령실이 내놓은 음료에서부터 빈손 결과가 예정돼 있었다는 우스갯성 해석도 나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한 대표에게는 제로 콜라를 대접했다. 윤 대통령은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얼음으로 달랬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대표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제로 콜라에도 숨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다. 아무리 마셔도 남는 건 제로라는 의미였다는 거다. 지어낸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한낱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추진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다음 달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이라는 전제 아래서다. 지난 23일 열린 당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였다.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소집한 자리였다. 한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작심 발언으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김 여사 문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해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관련 건의들을 묵살한 데 대한 항해 성격도 엿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몹시 불쾌해할 만한 일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곧바로 반대 깃발을 들고 나섰다. 국회 운영은 원내 관련 사안이라면서다. 확대 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그렇게 밝혔다. 원내 사안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는 의원총회다.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모으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불쑥 꺼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원 당규를 생각하면 추 원내대표의 말이 옳아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즉각 거부 반응을 보인 배경이 더 주목을 끈다. 우선 당대표를 향한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불만 토로가 꼽힌다. 원외 인사인 한 대표는 원내 사안과 관련해서는 빠져 있으라는 소리로 들린다. 야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면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다. 두 사람이 당 운영과 관련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당의 두 기둥끼리 이리 손발이 안 맞아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보기 힘든 정치판 풍경이다. 더 큰 문제는 추 원내대표 견해가 대통령실 기류와 맥락이 닿아 있다는 점이다. 그렇잖아도 윤 대통령과 추 원내대표의 별도 만찬 회동 의도를 두고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 만찬 회동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면담한 직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추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이런 역할을 주문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콩가루 집안 소리를 들을 만한 정부 여당의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면담한 것도 여러 가지 억측을 낳았다. 우선 홍 시장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해온 대표적 정치인이었다. 거기다 면담 시점이 윤 대통령의 한 대표 면담 이틀 뒤였다. 이런 저런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한 대표 고립작전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홍 시장은 정색을 하고 손을 내저었다. 홍 시장에 따르면 TK 신공항 건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시점에 대해서도 홍 시장 측에서 한 달 전부터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을 했고 이달 초 면담 일정이 잡힌 것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는 만남이었다는 주장이다. 요즘 한 대표의 처지가 참 딱해 보인다. 용산과 마음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거기다 당 운영의 핵심 축인 원내대표로부터도 치받치고 있다. 그런 한 대표에게 뜻밖의 러브콜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이다.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지금 야당을 상대로 정치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르면 10월 말쯤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역시 이례적이다. 듣던 대로 이 대표의 알아줄 만한 순발력이다. 한층 외로워진 한 대표의 처지를 제때 파고들었다.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의외의 성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 대표가 말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 대표의 민주당 장악력은 절대적이다. 한 대표를 따르는 여당 내 친한계 의원들도 상당수다. 여야 대표가 함께 마음먹으면 일사천리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회동에서 김기니 특검법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당은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여야는 회담 의제를 한창 조율 중이어서 변수가 남아있긴 하다. 여당은 여야 대표 회동에 응하면서 민생 정치를 위해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안에 김건희 특검법 의제 제외 의지도 담겨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꽃놀이패를 쥔 쪽은 민주당이다. 일단은 이를 밀어붙이는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압박 강도를 날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민주당으로선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엿보인다. 민주당이 정한 시간표대로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오는 11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여야가 가까워질수록 긴장해야 하는 곳은 사실 용산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의 지난 22일 범어사 발언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는 것이었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한다면서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좌고우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한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시국 상황을 들어서다. 이 난국을 돌파할 윤 대통령의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이란 얘기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말까지 했다. 국민으로부터 돌이 날라오면 왜 그랬을까 누구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해온 일 중 돌 맞을 게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정 운영 방향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도를 치우고 나라의 안전 운행을 도모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통치자의 도리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다. 이를 소신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보기엔 고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형적인 폭군 독재자의 모습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라면서다. 야당이 입버릇처럼 하는 지적이라고 흘려들을 게 아니다.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일부지만 거리에 모여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이 있자는가. 대통령제 아래서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있다. 일방통행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계속하면 여당도 돌아설지 모른다. 여당은 언제나 대통령의 우군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다. 딱 5년이다. 윤 대통령 임기는 절반도 채 안 남았다. 이제부터 탈당 요구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여의치 않을 경우 분당 사태도 우려스럽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 창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현직 대통령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게 정당이다. 이래저래 국민들은 불안하다. 전국이 요동칠까 봐서다. 나라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민생이 도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시국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